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거에 못 나갈 위기에 놓였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로써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은 한층 커지게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4월에 선고가 있을 거란 관측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 대표 선고 내용부터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들은 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시간 반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이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 대표의 오늘 2심 선고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무죄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법원 근처에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법원을 출석하면서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선고 뒤에는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까지 번졌고 무엇보다 희생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로 고령의 주민들, 불을 끌어 나섰던 진화대원, 헬기 조종사까지 24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산불 진행 상황부터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돌풍은 소리마저 무섭습니다. 바람과 불이 만나니 공포로 바뀝니다. 불이 막 너무 많이 들어 해갖고 밀지가 않아요. 불났다 이거 무서워. 탈출 행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곧 길이 막힙니다. 네. 남한도까지 불 다 갔어 지금. 지나왔는데 금방 지나. 안 돼. 20분 정도 자리 비운 사이 말 같던 산은 벌겋게 변했습니다. 아까 있던 곳이야? 아 여기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는 뭐야. 밖에서 누가 밀고 있는 것 같아, 바람이. 막 날아다니면서 불이 붙어 보이겠네. 그러곤 불과 몇 시간 만에 동해안과 맞닿은 영덕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의성에서 영덕까지 거리는 70여 킬로에 달합니다. 대피령이 떨어졌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하다가 화마를 만난 19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 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지면서 이번 산불로 경북과 경남에서 모두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의성에선 불길을 잡기 위해 출동했던 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70대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추락한 헬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주변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곳곳에 헬기 파편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건 오늘 낮 12시 50분쯤 산불 진화를 위해 이륙했다 전신주선에 걸려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73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30년 된 인차 헬기였습니다. 연기가 진해갖고 색깔까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한번 나고 빙 돌면서 선에 예쁘더라고요. 사고 현장 100m 인근에는 민가도 있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에 싹 지나갔거든요. 저는 저인데 떨어진 줄 알고 저 도당이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산림청은 사고 직후 모든 진화 헬기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2시간 만에 재개했습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가 멈추면서 진화율이 다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엿새 동안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진화 헬기가 잠시도 멈출 틈이 없는 겁니다. 특히 베테랑으로 꼽히는 진화 헬기 기장들의 근무 시간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헬기 기장은 사고 방지를 위해 일주일 연속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선 예외지만 지금 산불 상황에서 기장들이 과연 언제 쉴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숨진 박 씨도 4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과 장비 모두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또 헌법재판관 집 주소를 찾아냈다며 몰려가서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홀로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환영한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미 갔어요. 갔어요? 네. 벌써? 와, 몇 분에 갔어요? 7시 반에 갔어요. 7시 반이요? 네. 서울의 한 빌라 앞에 도착해 피켓을 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피켓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 오전 일찍부터 피켓 시위를 벌인 이곳.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집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종숙의 정계선 정신 차려. 지난 24일 정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에 홀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이른바 좌표 찍기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 주소가 유출됐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집 앞 골목에 정 재판관을 비난하는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경찰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이런 집 앞 시위는 벌써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두렵고 불편합니다. 애들이 좀 놀래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불안해하지 애들은. 불편하죠. 시끄러우니까. 태극기 어깨 둘러매도 하는 사람이 한 번씩 오던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집 앞 시위대의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오늘 법원 폭동 가담자들 재판에서 반성 대신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폭도라고 불리는 게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는 자신도 맞았다고 판사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시위대는 서부지법에 난입하자마자 경찰들부터 폭행했습니다. 경찰을 밀치고 방패 등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오늘 열린 서부지법 폭동재판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한 피고인이 직접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윤모 씨는 구치소에서 법 공부를 하고 있다며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한두 대 맞은 것도 적혀 있는데 경찰이 자신을 때린 건 안 적혀 있단 겁니다. 폭동을 일으켜 체포된 과정을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폭도와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제각각 서부지법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가리지 않고 모든 피고인들을 가축대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구속된 이유를 납득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500여 개 증거를 피고인 100여 명별로 각각 구분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8년 전 교통사고로 잘 뛰지 못해 도망가지 못한다며 뇌병변 장애가 있어 매주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빚이 많아 가족들 생계가 어렵다거나 1조 원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석을 호소하는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법부를 짓밟은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